오늘 할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게 이제 하모닉 시그널, 그러니까 시누소이달 펑션이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게 이게 코사인이 n이 아니라 뭐 코사인 2파이 f0 t 플러스 세타 이런 거는 언제나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 언제나. 이거 다시 적어야 되겠다. 언제나 주기함수. 타임 도메인에서는 xt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거 언제나 주기함수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게 샘플링을 하는 순간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사실 뭐 맞는 얘기야. 이게 생각해도 보면은 사인파 이렇게 그려져 있다, 사인파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쭉 주기적으로 나간다 합시다.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딱 주기에 맞게 샘플링, 여기가 샘플링하고 여기 샘플링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전혀 상관이 없지. 그러면 이게 뭐 주기 함수가 되는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거 딱 맞지 않게 예를 들어 여기하고 뭐 여기 좀 더 하게 이렇게 샘플링 해버리면은, 그러면 주기 함수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 이게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샘플링의 타임에 따라서 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사인파도 주기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그러면 언제 이게 이제 주기 함수가 되느냐? 이 주기 함수는 여전히 중요하거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도 여전히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 주기 함수가 되느냐 하는 것들이 뭐 중요한데, 뭐 이 밑에 나와 있는 거 요것들은 이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할 거야. 이게 설명할 건데, 요 밑에 요 두 개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 요 위에 두 개가 이제 중요한데, 뭐 이거는 오메가로 지금 보는 건데 중요하진 않은데,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아날로그 신호는 이건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프리퀀시야. 이건 세상에 존재하는 주파수로 뭐 1초에 몇 번 흔들리느냐 요렇게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뭐 와이파이 쓰고 있잖아. 와이파이 같으면 2.4기가 대역 아니면은 뭐 5기가 대역 이렇게 많이 쓰고 있거든. 그거는 실제 존재한다고. 이거 코사인 2.4 곱하기 10의 9승 기가 9승이니까, 그 다음에 5 곱하기 10의 9승만큼 흔들리는 그 오실레이터를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그걸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디스크리트로 가면은 약간 좀 헷갈리게 돼 있어. 이게 샘플링 타임하고 이게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거, 약간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뭐 이게 원래 우리가 존재하는 이 S를 뭐 이렇게 좀 뭔가 이 뭐 바꾸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샘플링 하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해야 되는 게, 샘플링 타임에 따라서 뭐가 이게 주파수가 결정이 되고, 이게 여러분들 샘플링 시어리에서 어떻게 돼? FS가 2배의 FM보다 더 커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샘플링 하는 게 결국 맥시멈 프리퀀시를 결정한다라는 거야. 이 이퀘이션이 나타내는 거. 뭐 나중에 내가 다시 얘기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맥시멈이 샘플링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마이크로세컨드마다 샘플링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맥시멈이 1메가까지만 볼 수 있어. 1메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0.5메가고 마이너스 0.5부터 0.5메가 사이인데 두 배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 만약에 1ms로 샘플링 한다라고 하면은 1kHz까지만 볼 수 있어. 우리가 그 이상은 엘리어싱이 생겨서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1kHz인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0.5kg, 마이너스 0.5kg에서 0.5kg까지만 되는데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1나노세컨드마다 뭔가 샘플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1나노세컨드마다 뭐 이 얘기는 내가 자세히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야. 여기서 지금 내가 본 그 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샘플링 타임에 따라서 맥시멈 최대 주파수가 맥시멈 프리퀀시가 결정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TS가 샘플링 타임이 예를 들어 1 뭐 밀리세컨드마다 샘플링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맥시멈은 이게 1kHz라는 거야. 1kHz까지 볼 수 있어. 정확하게는 사실은 마이너스 0.5kHz부터 0.5kHz까지만 볼 수 있어. 그 이상 되는 거 어떻게 되느냐? 엘리에이싱 생겨서 더 이상 보질 못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1 마이크로세컨드마다 샘플링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1 메가헤르츠까지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1메가 0부터 1메가까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반만 볼 수 있어. 반만. 마이너스 0.5 메가헤르츠부터 0.5 메가헤르츠까지만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 나노세컨드마다 샘플링 한다. 그러면 1 기가헤르츠까지 볼 수 있고 이게 마이너스 0.5 기가헤르츠부터 0.5 기가헤르츠까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반만 딱 반만 볼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딱 이게 딱 반만. 그 이상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1 예를 들어서 1 나노세컨드로 샘플링 하는데 원래 프리퀀시가 만약에 뭐 10기가까지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5기가 이상은 다 엘리에이싱이 생겨서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보다 2배의 맥시멈 프리퀀시보다 더 크게 해야 된다잖아. 샘플링 타임을. 샘플링 그 프리퀀시를.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그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 얘기는 내가 자세히 다음에 얘기할 건데 지금 이거는 좀 그 주파수가 나온 김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은 이 디지털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뭐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는 못 알아듣게 돼, 이거. 왜 갑자기, 그러니까 샘플링 시어리라고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냥 그거는 이제 아날로그의 맥시멈 프리퀀시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 거 거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샘플링 타임을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를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보면은 이게 2파이, 이게 n, 이게 TS마다 샘플링 하는 거잖아요. 이게 TS가, 이게 TS면 샘플링 TS라고 합시다. 이 뭐 스몰 TS라 했는데, 라지 TS라고 하면. 이게 이제 2파이 n, 2파이하고 n, 요거는 빼버리면은 이게 TS, 1over TS를 여기 S라고 하는 거예요. 1over TS를. 1over TS. 1over TS를 이제 우리가 샘플링 타임 분의 1을 이건 이제 이게 S라고 여기는 해놨는데 뭐 나중에는 그냥 뭐 이걸 뭐 다르게 표시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S라고 했고 그래서 이걸 S라고 하면은 여기 1over TS가 S니까 이게 T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TS는 S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적으면 다시 적으면 S분의 F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S분의 F 요걸 이제 우리가 요걸 라지 F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뭐 주파수로 하는데 요 얘기는 내가 나중에 다시 할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뭐 큰 상관없고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뭐 DSP의 그 핵심이니까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주기함수가 되려면은 이게 어떤 이게 FN 요게 FN이 주어지고 어떤 이게 이제 주기함수가 되려면은 이게 주어졌을 때 이게 주기함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거든. FN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게. 물론 FN이라는 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원래 오리지널 주파수에다가 이거 뭐 S라는 거, 이거 이제 원오브 TS 요걸 이제 TS를 빼준 건데, 이 나눠준 건데 이거에 따라서 뭐 이 FN이 결국은 뭐 원래 이게 결국은 F에다가 이게 TS를 말하는 거죠. 이게 TS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FN 이게 F0가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TS 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주기 신호인지 주기 신호가 아닌지는 내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워.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F0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F0를 어떤 상수라고 만약에 두면은 이게 정답은 뭐냐 하면은 F0가 K분의 N 이렇게 이게 뭐라고 그래? 유리수라고 그러잖아. rational number. 그러니까 유리수가 유리수이면은 주기신호가 된다라는 거야. 주기신호가. 유리수로 표시할 수 있으면 F0를 이게 F0 요 앞에 들어가는 요게 이게 주기신호인가? 라고 하면 F0가 유리수로 표시되면은 유리수이면은 주기신호이고 유리수가 아니면은 주기신호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이건 정의대로 해주면 돼 그냥. 왜냐하면은 F0에다가 이게 주기신호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주기신호다. 어떤 거야? 주기신호다. 여기 이미 나와 있네. 어떤 주기신호이다. 어떤 XN이 주기신호이다. 라는 말은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N이 XN 플러스 캐피탈 N 이 주기가 만약 N이라고 하면은 캐피탈 N이라고 그러면은 라지 N이라고 그러면은 이 주기가 일대 주기가 N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T라고 잘 안 적어.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디스크리트로 왔기 때문에 뭐마다 반복이 되는 거잖아. 뭐 100개마다 반복이 된다. 뭐 50개마다 반복이 된다. 이게 되기 때문에 어떤 수가 된다고 수. T 우리가 이제 저기 컨티뉴어스 타임에 했을 때 뭐 0.1초, 0.1초 뭐 그다음에 세컨드 뭐 그다음에 1세컨드 뭐 10세컨드 뭐 요렇게 이 세컨드가 말하는 게 이게 t가 아니라 우리는 몇 개마다 반복이 되느냐 요렇게 되기 때문에 캐피탈 N으로 표시를 많이 하는 요게 되면은 이제 되는 거지. 요게 되면은 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XN이 요거 같은 거니까 XN 플러스 L 요걸 넣어보자. XN이 아까 뭐였냐면 XN이 아까 A의 사인의 2파이 F0 N 요거였거든. 그럼 여기에 대해 N 대신에 N 플러스 N 요거 넣으면 되겠네. 이걸 여기 N에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게 되면은 XN은 N 플러스 N은 A에다가 사인의 2파이 F0에 N 플러스 캐피탈 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해주면 뭐가 돼 이거? 이거는 사인의 A의 사인의 2파이 F0에 N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사인의 2파이 F0에 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서 이거 뭐 그럼 요게 뭐야? 이건 상수라고 이 뒤에 있는 거는 요거는 이 N하고 요거는 좀 구분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argument라고 그러고 이게 T하고 똑같은 거야. T argument T와 같아. T와 같고 이 캐피탈 N은 어떤 상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건 상수지. F0도 상수니까 이건 상수라고. 상수이니까 사인은 2파이마다 반복이 되잖아. 사인 2파이마다 반복. 요게 2파이의 배수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F0가 어떤 상수 요게 배수이면 된다고. 2파이의 K 요게 2파이의 이 상수가 2파이의 K배이면은 이면 뭐 사인하고 똑같은 거지 이게. 이면 된다. 이면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게 2파이 K가 이게 보면은 그럼 결국은 2파이 K가 2파이 F0N이면 2파이 없어지고 결국 F0는 N분의 K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N하고 K가 이게 뭐 어떤 둘 다 뭐 정수해야 되니까 둘 다 정수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유리수가 되는 거지. 유리수. 그 유리수. F0가 유리수이면은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서 사인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게 2파이 뭐 0.7에 n이다. 이거는 주기함수이겠어 아니겠어? 주기함수이겠네. 주기함수. 오케이. 그 다음에 사인에 2파이에 뭐 100의 n이다.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주기함수네. 오케이. 근데 이게 사인에 뭐 2의 100n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주기함수가 아니지. 이게 이 파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파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파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상수가 여기서는 상수가 여기서는 0.7 100 이게 상수였는데 여기서는 상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2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00 요게 돼. 요게 상수라고. 요게 상수라고. 근데 이거는 유리수가 아니잖아. 이거는 파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2파이 들어가고 하면은 대부분 다 뭐 돼. 뭐 여기에다가 억지로 막 이상하게 뭐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2파이에다가 곱하기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루트 2n 뭐 요렇게 들어간다. 이러면은 이제 주기함수가 아니지. 주기함수가 아니지. 이게 무리수가 되니까. 이게 무리수가 되니까 이게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둘 다 무리수네. 이것도 무리수.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건 다 주기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다 주기함수가 된다. 유리수이니까. 뭐 0.7n, 뭐 100n, 뭐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 100분의 1n 뭐 이런 거 다 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뭐 다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유리수, 요 주기함수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일단 했었고. 그래서 DT harmonic is not, 그러니까 이 harmonics는 이게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 주기함수를 harmonic이라고 해요. Not always period in time. time에 대해서는 이게 만족 안 한다고. 왜냐하면 이게 NF가 뭐가 돼야 된다고? NF0가 이게 인티저가 되느냐, 이게 인티저가 되느냐, 결국은 이 F0가 상수가 되느냐, 아니 그 유리수가 되느냐, 요게 유리수이냐, 이게 유리수인가, 요게 유리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고. 왜냐하면 딱 정확하게 맞춰지면은 딱 유리수에 맞게 맞춰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뭐 계속 반복인데 어떤 데 샘플링,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은 뭐 무조건 이거 샘플링을 안 하는 상태니까 오리지널 시그널은 그냥 주기함수가 되는데 그게 그렇지는 않다고. 그럼 밑에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거 위에 거는 좀 중요한 얘기고 이거 뭐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거는 뭐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이게 하모닉 올리지 이 F0에 대해서 N 이렇게 만약에 피리어딩이 프리퀀시인데 이거는 에 대해서는 뭐 이게 피리어딕 하다라는 건데 뭐 당연한 얘기가 F0 대신에 F0에 뭐 어떤 상수 이렇게 더하면은 이건 무조건 always 인테저거든. 인테저. 그러니까 이거 뭐 당연히 프리퀀시한데 뭐 이거는 별로 몰라도 괜찮아.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아. 위에 것만 중요한 거고. 그래 나온 김에 그냥 해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퀀스 같은 걸 이제 할 때 랜드라는 걸 주로 많이 써. 랜드. 이게 뭐 랜덤 넘버를 뭐 만들 때 랜드 넘버. 그래서 1n 하면은 이제 1 by n 이렇게 해가지고 쭉 뭔가 이제 뭔가 나오는 거지. 그다음 랜드 n에다가 랜드 n은 뭐냐면은 n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야. 그러니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할 때 노멀이라고 그래. 랜드 n 가우시안. 뭔가 이거 나오는데 랜드하기 뭐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가우시안으로 나타날 때. 뭐 피리어딕 시퀀스 뭐 이런 것들 뭐 나오는데 이건 뭐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우리 뭐 이거 할 때 그때 한번 해볼 테니까. 쏘리 이걸 핸드폰을 끄란다는 게 안 끊었었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시퀀스를 일단 보면은 뭐 어디션, 멀티플리케이션 뭐 이런 거 스케일링 이런 것들 뭐 샘플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뭐 sum 이런 것들이 있어. sum에 뭐 이렇게 n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어떤 시퀀스가 있을 때 이건 뭐 좀 해야 되나 이런 걸 안 하고 넘어가기엔 또 좀 약간 나중에 내가 그러면은 이건 좀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고 내가 어차피 이거 한번 할 생각이었거든. 나 좀 진도를 좀 나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이게 나오다 보니까 나도 이걸 좀 약간 당황스럽네. 그 요거는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할 테니까 이거 뭐 그냥 일단 넘어갑시다 이거. 나중에 다시 요 매트랩 실습하려고 놔둔 건데 중간중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수업을 만약 하면은 내가 그냥 가서 하겠는데 지금 뭐 또 매트랩 왔다 갔다 하기도 좀 힘이 들고 그래서 그냥 뭐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나중에 내가 다시 할게. 그래서 보면 이거 이제 유스프란 요게 나왔었네 아까 여기 나오는데 그 UT 이게 K가 이제 여러 개 있고 NK 여기에 델타 NK가 결국 K가 N일 때만 이제 뭔가 뽑아낸다고 그러잖아. N이 K일 때. 그러면 요게 요 안에 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N에다가 곱하기
델타의 n-k니까 이걸 해놓고 나니까 썸하고 이게 상관이 없어. 이건 상수야. 이게 상수. 상수라고. 상수라고. 상수니까 앞으로 빨리 나가겠지. 앞으로 나가서 이제 이걸 썸 해봤자 어차피 이게 1밖에 안 되지. 결국은 어떻게 이게 xn이 되겠지. xn. xn. 그 다음에 뭐 오드 파트나 뭐 이븐 파트가 되어 있으면은 보통은 이제 짝수, 그러니까 이게 이븐 파트라는 건 이 두 개가 합했을 때 이게 이제 뭐 이 코사인 같은 거를 생각하면 돼. 코사인. 그러니까 이븐 펑션하고 이 파트는 이븐은 짝이라는 거든. 짝. 시간 이게 많이 걸릴 것 같아. 이게 다시 하자. 이븐 파트라는 건 뭐냐면은 짝함수라는 거예요. 짝함수.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보통 폴리노미얼에 나오어요. 폴리노미얼이 x의 n승 이게 짝일 때, 이게 짝일 때. 그럼 x의 제로나 x의 2승, x의 4승 이렇게 되는데 x의 제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뭐 어떤 컨스턴트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는 어떻게 x 제곱 같으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게 특징이 뭐예요, 이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이게. y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렇게 되면. y축에 대해서. 이거는 y축. y축에 대해 대칭이야, 이게. 그 다음에 오드 파트는 이거는 홀 함수인데 홀 함수. 홀수 함수인데 x n승 중에서 이제 이 홀수인 거 x 1승, x의 3승, x의 5승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x 1승 적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x 이렇게 되잖아. 그다음 x 3승 적으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거든. 요렇게 되거든. 이거의 특징은 뭐야, 이게? 이게 뭐 특징이냐? 원점에 대해서 대칭해. 원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짝함수는 뭐가 요 y축에 대해 대칭인 거, 요 우리가 저로 많이 사용하는 거, 요 대칭인 거, 요 코사인 함수죠, 코사인 함수. 그 다음에 홀수 함수는 이거는 사인 함수가 된다고. 이렇게 사인 함수가 돼. 우리가. 근데 이게 짝함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짝함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돼. 왜냐하면 이게 잘 봐봐, 이게 이 x 요만큼 간 요 y 값하고 이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으로 간 요 y 값하고 두 개가 똑같잖아, 이게. 응? 똑같다고. 그러니까 x에 이게 똑같기 때문에 x에 뭐 예를 들어 n하고 x에 마이너스 n하고 같아, 이게. 근데 이게 홀 함수는 특징이 뭐냐면 요만큼 간 요 값하고 요만큼 간 거하고 이 y 값이 마이너스 되간다고. x에 n하고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n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이너스가 온다고. 이게 홀함수는 이분 펑션하고 오드 펑션하고 요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분 파트는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냐면은 이분 파트 요걸 이용해서 이분 파트는 어떻게 어떤 거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코사인이나 사인 이런 것들은 이제 이분 코사인은 이분 파트고 이분 함수고 이분 펑션이고 사인은 뭐 이게 홀함수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이거 짬뽕으로 돼 있어. 짬뽕으로 돼 있다고. 이게 어떤 거는 원에 대해 대칭이고 어떤 거는 원점에 대해 대칭이고 어떤 거는 y축에 대해 대칭이고 이게 짬뽕으로 막 섞여 있다고. 사인 코사인도 마찬가지잖아. 합해 놓은 것들은. 그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 파트는 어떤 임의의 xn에 대해서 이분 파트는 xn에다가 더하기 x에 마이너스 n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걸 2분의 1을 하면은 이게 2분 파트라고 해요. 이걸 2분 파트. x에 2n 이렇게 적어. x에 2n. 그 다음에 요 중에서 이게 홀수 파트는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x에 xn에다가 마이너스에 x에 마이너스 n 이렇게 이거는 오드 파트라고 그래. 홀수 파트. 그래서 이걸 x에 5 오드 이렇게 된다.
그럼 잘 생각하면 이 두 개를 이게 잘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x 2분하고 오드하고 이 두 개 더해봐 이거야. x 2분하고 더해봐. x의 2분은 2분의 1에 xn에다가 플러스 x 마이너스 n하고 그 다음에 x의 오드는 2분의 1에다가 xn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 더해봐 이거. 두 개 더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두 개 더하면 x 2분 더하기 x의 오드 파트는 뭐가 되는 거야? xn이 되네. xn.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xn을 우리가 표시할 때 2분 파트랑 오드 파트 이렇게 표시하면은 뭐 이건 정의인데 그냥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나온 김에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x 일반적인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뭐 컨티뉴스 타임에도 그대로 적용돼 이게. 일반적인 뭐 시그널에서 이게 오드 파트랑 이분 파트랑 두 개의 합으로 표시하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신호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밑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 이거. 요거는 x 2분 파트가 여기 되는 거고 x 2분 x 오드 이렇게 되는 거. 요거는 뭐 그냥 그런 게 있는 것보다 정리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 이거. 요거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먼저 요걸 알아야 돼. 요걸 봅시다. 그래서 어떤 거에 알파의 n승을 이제 썸을 하는 거예요. 알파의 n승을 썸을 한다. 알파의 n승을 썸을 한다. 이렇게 할 때 n이 뭐 n0부터 시작해서 뭐 n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n0부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시작점이야. 시작점이고 그다음에 이게 n개 여기서 이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개수. 이거 n0로 할까 이거? 플러스 n0부터 시작하니까 요 그러면 n0부터 시작해서 n개까지 캐피탈 n개까지 갔으니까 이 개수는 몇 개, 썸을 몇 개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뭐 이게 적어 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알파의 n0 더하기 알파의 n0 플러스 1, 알파의 n0 플러스 2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의 n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총 몇 개가 더해진 거야, 몇 개가. 더해진 개수가 몇 개야, 이게. 몇 개가 더해진 거야? 개수가 몇 개야? 남주, 네, 이 몇 개가 되는 거야? n 캐피탈 n 마이너스 어, n 제로 게임입니다. 플러스 1 해줘야 돼. 아, 네. 좀 잘했어. 그래서 n에서 마이너스 n0에서 플러스 1 해줘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면 되지. n이 2부터 시작해서 n이 3, n이 4,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n이 뭐 10까지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9개인 거 알고 있잖아, 9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 빼기 2에다가 해주면 8밖에 안 되니까 하나 더 해줘야지. 그거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개수가 이렇게 된다고. 이 개수. 항의 개수가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시작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게 n승. 그다음에 요게 알파 공비라고 그러지. 공비가 뭔지. 그다음에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항의 개수. 요 세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해. 예.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뭐 수열 이거 다 고등학교 때 아마 다 배웠을 텐데 여기서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 1 마이너스 알파 공비를 빼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알파의 n0 여기에 이제 이게 이 시작 포인트 이 시작점에 이 알파 n승 요거부터 시작하니까 시작점 알파 n죠. 요게 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 그러니까 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첫 번째 항이라고. 첫 번째 항. 여기 첫 번째 항이잖아. 항이 되는 거. 첫 번째 항. 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갈려이고 1 마이너스 알파에 요 위에 이제 뭔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뭐 올라가냐면은 n승이 뭐 올라가냐면은 이게 항의 개수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n 마이너스 n0 플러스 1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요게 이제 항의 개수가 된다. 이 항의 개수. 개수가 요 요걸 이제 이거
어떤 순간인지 요게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쓸 거예요. 우리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뭐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뭐 이 공식이라 하기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뭐 하여튼 수식이야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엄청 많이 쓸 테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해봅시다 이게. 뭐 n이 2부터 10까지 알파의 n승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러봐. 신담이 네. 이거 어떻게 돼 이거? 1 빼기 알파분의 어, 알파 2제곱 음, 가로 열고 1 음, 마이너스 알파의 음. 9승. 그렇지. 고승이지. 이렇게 되지. 그래. 하여튼 여기서 이제 제일 뭐 다른 건 다 많은데 요걸 잘 알아야 돼. 요게 첫 번째 항이고 요게 항의 개수야 이게 첫 번째 항. 항이고 이게 항의 개수라고. 요거는 이제 헷갈리지 마 이거 앞으로 아니 너무 많이 나올 거야 이거. 내가 뭐 거의 뭐 보면은 여기 이제 G 트랜스폼 다음 장에 나오는 G 트랜스폼에서 뭐 이거 다 쓰는 거야 그냥. 이거 다 쓰고 뭐 그 다음에 뭐 프레 트랜스폼 할 때도 이게 굉장히 많이 써. 뭐 어려운 공식은 아닌데 이게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요걸 좀 정확하게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나오는 것 중에서 여기 우리 강의 자료에 나오는 것들은 좀 예외적인 경우들이지. 어떻게 되냐면은 n이 이게 0부터 n-1까지. 그럼 여기서 n이 0부터 n-1까지 알파의 n승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첫 번째 항이 1이네. 이게 제로니까 n이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이 알파의 제로잖아. 1-알파지. 알파의 제로고 1-알파의 뭐 항의 개수가 몇 개야? 이게 n개죠. n개. 이렇게 되니까 이건 어차피 이건 1이고 이걸 표시해 줄 필요는 없고 알파의 제로승은 1이니까 1-알파분의 1-알파의 n승 이렇게 되겠네. 이거는 늘 만족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요게 두 번째로 이제 여기 보면은 뭐냐면 n이 제로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더하는 거네. 무한대까지 알파 n승.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1-알파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이 뭐가 된다고? 알파의 제로승 이렇게 되잖아. 그럼 1-알파의 항의 개수가 무한대로 무한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다시 적으면 1-알파분의 1-알파의 무한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요거는 모든 이 알파가 1만 아니면 뭐야 경우 만족한다고. 1인 경우는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0분의 0이 되니까 이러면 안 되고 그냥 1을 뺀게 하는 거니까 이게 만약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1인 경우는 사실 1인 경우 여기서 1인 경우 알파가 1인 경우 그러면은 n-1부터 n0는 어떻게 1인 경우는 1의 n승이니까 1이네. 그럼 이걸 1을 0부터 n까지 더하니까 n이지 그냥. 1이면 이렇게 따로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파가 1인 경우는 이렇게 되지만 알파가 1이 아닌 경우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이게 만족해. 이게 이 수식이 만족한다고. 그런데 이거는 좀 약간 달라 이게. 네, 이게 알파의 무한대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파의 무한대성이.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무한대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가 아니야. 무한대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알파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고. 수가 아니라고.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이 그냥 뭐야 개념적인 거라고. 그냥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개념이라고. 무한대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 없다고. 이게 뭐 우주의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뭐 예를 들어 뭐야 300몇 광년 뭐 30매덕 광년, 뭐 300매덕 광년이라고 그러던데 나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것도 숫자로 나타내면 얼마 되지도 않아 사실. 뭐 10의 뭐 한 100성도 안 돼. 10의 200성도 안 된다고 밑으로 따져봤자.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지금 뭐 태양계 뭐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지금 보이저 2호 지금 뭐 한참 뭐 지금 뭐 통과해가지고
좀 태양계 끝으로 가고 있다 그러는데 뭐 지금 간지 한 40년이 됐는데도 아직 그걸 못 벗어나는데 그 밑으로 계산하면은 엄청 물론 엄청 멀지. 근데 10의 n승으로 계산해봤자 뭐 10의 20승도 안 될 거로 아마 20승도 안 돼. 그만큼 이게 n승으로 나타내는 순간 뭐 이게 무한대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건 있으면 안 돼. 무한대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냥 개념상으로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리미트 이런 거는 계산할 수 있지. x가 뭐 무한대로 갈 때 요런 것들은 x가 무한대에 접근한다라는 의미지 무한대라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게 이거는 개념상으로 되는 거야. 이 개념. 리미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1, 뭐 x분의 1 요게 0이 되면 안 되잖아. 0이 되면. 0이 되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x 그래프 그리면 요렇게 된다. 요렇게. 이게 왜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0이 안 되면서 이렇게 되고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가잖아,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왜? 0이 되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 무한대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x가 0이 되면 안 돼. 왜냐하면 0이 되면은 x가 0일 때 이게 x분의 1이 이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대는 안 된다고. 알파의 무한대성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무한대가 알파의 무한대성 여기에서 알파의 다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알파의 무한대성이 여기서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의 무한대성이 있는데 1 마이너스 알파의 무한대성이 이게 어떤 값이면 안 된다고. 그러면 무한대가 나온다고. 근데 이게 무한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파의 무한대성이 0이면 돼. 0이면 되잖아. 알파의 무한대성이 0이면 된다고. 근데 알파의 무한대성이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파가 1보다 작으면 된다고. 그러면은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0이 돼버려. 1이면은 1이 되겠지. 1보다 더 크면은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고. 그러니까 알파의 절대값이 1이면 1보다 작으면 된다고. 1이면은. 그러면은 1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알파의 무한대성이 0이 돼버린다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얘기하면은 썸이 n이 n0에서 n0부터 무한대까지 알파의 n승이 이게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된다. 이거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알파가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 반드시. 이 조건이. 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조건이. 알파가 1보다 작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알파의 뭐 이게 뭐 절대값이라 하면은 뭐 복소수가 될 수도 있어. 사실은. 실수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알파가 뭐 0보다 작을 수가 있으니까 뭐 0.3이면 되고 0.9 되고 0.99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 경우에서는 여기는 뭐 알파가 1보다 작을 필요 없어. 뭐 알파가 1만 아닌데 뭐 0보다 커도 되고 뭐 마이너스 2해도 되고 마이너스 3해도 되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 계산하면 된다고. 근데 여기에서만 이게 이 무한대로 갈 때 요때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요때만.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뭐 또 다른 얘기로 이게 0부터 시작했네. n이 이게 1부터 무한대까지 알파 n승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첫 번째 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에다가 1 마이너스 알파의 무한대승 요렇게 되거든. 요게 제로로 간다면은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요렇게 되는 거야. 이게 요거 헷갈리지 마. 이거 외우지 말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요거만 외우면 돼. 요거만 처음에 요거만 외우면은 요 부분만 외우면은 첫 번째 항의 개수 요게 이렇게 되는 거. 요 부분만 외우면은 다 모든 걸 다 어떤 이게 급수가 나오더라도 이게 다 여러분들이 다 대응할 수 있으니까 요걸 외워. 쓸데없이 막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 n이 뭐 10부터 알파의 알파 n승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알파의 첫 번째 항이 알파의 10승이라고. 1 마이너스 알파의 무한대승. 물론 이게 알파가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면은 1 마이너스 알파의 10승 이렇게 되겠지. 이때는 알파 1보다 작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쓸 거의 제일 중요한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뭐죠?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렇게 되고 이거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의 n승 이렇게 되겠네.
뭐 하여튼 그렇고 요거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지난번에 나온 거였는데 요게 이제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이제 이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모든 xn 디스크리트 타임은 델타 펑션으로 다 표시가 돼. 이게 델타 펑션으로 그걸 이제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이걸 하는데 지금 일단 요게 여기 이게 뭐 할 때만 n이 k일 때 여기는 k가 n일 때네. 뭐 n이 k라고 해도 되는데 뭐 일단 여기 k가 여기 아규먼트가 지금 k니까 k가 n일 때 이 k가 n일 때만 1이 되니까 요 안에 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결국은 k가 n일 때만 요게 되니까 뭐 이게 뭐 이건 k니까 뭐 이건 별 상관이 없네요. 그럼 요거는 뭐 xn이라고 해도 되겠네. n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n이 k일 때니까 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 잘 봅시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 지금 뭐 이거 다 볼 필요 없고 이게 뭐 이렇게 볼 필요 없고 요거만 잘 보면 돼 이게 xn 요 그림만 잘 봐봐 이게. 이걸 잘 보면은 이걸 델타 n으로 이제 다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거 지금 보면은 이거 지금 봅시다. 뭐 이게 좀 뭐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굉장히 간단해. 너무나 간단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xn을 내가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야. 아까 앞에 너무 좀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2, 1,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제로일 때, 1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는 시퀀스야. 이게 1, 1, 1,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돼 있네. xn을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표시를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돼. 어떻게 하면 이 y값만 표시하면 돼. y값만 1,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표시하면 돼. 근데 이게 원점이 어딘지 모르잖아. 그 원점을 표시할 때 이렇게 밑에 표시를 해주든지 이렇게 밑에 표시하든지 아니면 갈로 열고 제로라고 표시하든지 이렇게 해주면 아 이게 2가 n이 제로일 때 이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시퀀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내가 요 그림을 안 그리고 이건 그림이고 이건 그림이고 이건 그림이고 이걸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라 수로 나타내라 하면은 이렇게 나타내야 돼. 이렇게 1, 2, 이거 1, 2, 1 이 y값만 표시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y값만 표시하면 되는데 x가 제로일 때 이게 x가 제로일 때를 요게 언제 x가 제로일 때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 놔면은 이게 n이 제로일 때고 n이 마이너스 1일 때 n이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된다. 이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된다. 이게 x축이 n일 때 이게 그래서 이걸 좀 잘 봐야 되고 n은 거의 대부분 다 표시하지 않고 그냥 그 y값만 표시하는 거 y값만. 뭐 우리가 타임 컨티뉴스 타임에서도 마찬가지였어. 뭐 타임에 대해서 t에 대해서는 잘 표시 안 하고 y값만 이렇게 쭉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되면은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봅시다 이게 이거 마이너스 1일 때 1이다 이걸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 1 곱하기 델타의 n 플러스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0일 때 이 값을 표시한다. 이거 어떻게 돼? 2 델타의 n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1인 거 이 표시하는 거 어떻게 돼? 이게 1 델타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한다. 그 다음에 2인 거 요 표시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1 곱하기 델타의 n 플러스 1 아니 n 마이너스 2 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2 델타의 n 마이너스 3일 때.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2 델타의 n 마이너스 4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 델타에는 이거는 언제만 이거는 언제만 n이 마이너스 1 때만 0이고 이거는 n이 0일 때만 0이고 n이 1일 때만 요거는 n이 2일 때만 요거는 n이 3일 때만 요거는 n이 4일 때만 0이 아닌 거죠. 나머지 다 0이라고. 예. 델타 n이라는 게 정의가 델타 n이라는 게 1 아니면 0이라고. 언제? n이 0일 때만 n이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n이 마이너스 n0라고 하면은 n0라고 하면 이게 이제 1이고 0이지. 현재 n이 n0일 때 n이 n0가 아닐 때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위에 거 적어도 되고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으니까 이걸 다 더해 주면 돼.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이게 xn이라는 걸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xn을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이게 1 곱하기 델타의 n 플러스 1 더하기 2 곱하기 델타의 n 더하기 1 곱하기 델타의 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델타의 n 플러스 n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2에 델타의 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델타의 n 마이너스 4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xn을 네가 여러분들이 어떤 xn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다 뭘로 표시할 수 있다고. 요 베이스로 이 델타 n의 베이스로 델타 n의 베이스로 이 앞에 상수만 바꾸면 되는 거야. 이 상수 1,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미 샘플링 했기 때문에 델타 n으로 다 표시할 수 있다고. 모든 어떤 xn에 대해서도 또 델타의 뭐 상수 곱하기 델타의 n-k로 하다라는 거야. 이게 xn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가능하니까 이거 요 그림이 요 말이야. 요 말이 요게 되니까 이게 지금 요걸 지금 표시한 게 요걸 말하는 거고 지금 요 두 개를 요걸 표시한 게 요걸 말하는 거고 요걸 표시한 게 요걸 말하는 거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상수만 이렇게 앞에 붙여주면 돼. 이렇게 되니까 요 다 더하기로 표시할 수 있잖아. 그 더하기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거 자체가 어떤 xn에 대해서도 이걸 다 표시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걸 이제 LTI 시스템에서 이제 뭐 우리가 결국은 LTI인지 판명하고 우리가 컨버전 해야 되거든. 컨버전.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xn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뭐에 델타 n-k로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hn도 표시하면 뭐 물론 썸으로 되겠지만은 뭐 상수 ck라고 할까? k에다가 이렇게 되고 hn 뭐 이게 뭐 이게 dk라 합시다. dk의 델타의 뭐 n 마이너스 뭐 m이라 합시다. 뭐 m이라 해야 되겠네.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결국은 두 개를 컨버전 하라면 하면은 결국은 델타 n 마이너스 k랑 델타의 n 마이너스 m이랑 이 두 개를 컨버전 하면 된다. 그럼 이거는 컨버전 하면 되겠네. 이거는 컨버전 하기 쉽잖아. 그냥 이거는 델타의 n 마이너스 k에다가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거든. 뭐 이렇게 되거든. 뭐 나중에 하면 되는데 뭐 이거는 굉장히 쉽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컨버전이 너무 쉬워지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컨버전이 그러니까 이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컨버전이 너무 쉽다고. 쉽다고 이게 컨버전.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생각해 보세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컨버전 할 때 굉장히 어려워. 컨티뉴어스 타임 보면은 뭐 우리가 컨버전 할 수 있는 게 뭐 요런 렉탱귤러에다가 뭐 렉탱귤러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두 개가 넓이가 같으면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이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 사다리꼴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거 같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굉장히 어려워.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것만 우리 계산할 수 있어. 컨볼루션을 컨티뉴스 타임에서는 매우 어렵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한된 것만 제한된 것만 계산 가능한데 이게 but discrete time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컨볼루션이 너무 쉬워. 쉽다고. 뭐 어떤 거든지 다 모든 거에 대해서 네가 어떤 걸 가지고 오든지 어떤 거든지 계산 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거 굉장히 쉬워져 이거. 이게 뭐 가장 핵심이야 사실은. 디스크리트 타임이 너무 쉬워지는 가장 핵심이 이게 모든 걸 다 델타 펑션으로 다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썸으로 다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간단해져 이게.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그 펀더멘탈 피리어드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이제 일단 요게 펀더멘탈 피리어드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일단 이게 주기함수인지 아닌지를 일단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보면은 어떻게 돼? 2파이에다가 이거 뭐야? 상수 6분의 1이니까 뭐 이거는 상관없어. 이거는 주기함수랑 상관없어. 이 1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헷갈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요 앞에 뭐 이게 2분의 1 뭐 이런 거, 요 상수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어. 요게 6분의 1이네. 이게 6분의 1. 6분의 1. 이게 유리수네. 유리수다. 그럼 뭐 이거 되겠네. 일단 주기함수는 돼 이거. 이 첫 번째 거는 이 주기함수. 이 주기. 주기 되고 두 번째 것도 보니까 2파이에다가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파이 곱하기 20분의 1 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것도 주기네. 이것도 주기 맞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은 이거는 2파이에다가 곱하기 40분의 1 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뭐 이것 되지만 일단 요것도 다 유리수니까 다 주기 다 되네. 그럼 일단 주기가 다 되는 거고 그럼 주기 된 거에서 이제 이게 몇 개마다 이제 반복이 되는지 이제 그걸 찾아야 되네. 그 다음에 이제 찾아야 되는 건 어떻게 이게 좀 안 되겠네. 이게 좀 다시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코사인의 그 2파이 곱하기 6분의 1의 n이 있고 두 번째 거는 사인 파트는 2파이 곱하기 20분의 1의 n 여기 20이었고 20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어떻게 코사인이 2파이 곱하기 40분의 1의 n 이렇게 되겠네. 40n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게 n이 6일 때마다 되는 거고 이거는 20개일 때마다 되고 40개일 때마다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첫 번째 코사인 펑션은 6개마다 다 되는 거고 이 주기함수이고 두 번째 거는 20개마다 n이. 그럼 이건 40개마다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거? 하나는 6개마다 반복이 되고 하나는 20개마다 반복이 되고 하나는 40개마다 반복이 될 때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최소 공개수를 구하면 되네. 최소 공개수 4, 6, 20, 40 이렇게 해서 보면은 2로 나눌 수 있잖아. 2, 3, 2, 그럼 2, 10이고 2, 20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두 개가 되니까 뭐 일단 요 20에다가 이거 뭐 더 나가도 되는데 뭐 3은 그대로 오고 있어. 10으로 돼요. 10으로 하면 되겠네. 10으로. 10으로 하면 1이고 2 이렇게 되니까 이거 다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렇게 20, 여기 20이고 2 곱하기 20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하면은 6, 120이면 되나? 120이면 되나? 120. 120. 이거 뭐 잘못했는데 뭐 20. 이거 안 하나? 하여튼 이거 120인데 나도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구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120마다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봅시다. 이게 이 n에다가 이제 이 두 번째 거는 좀 더 쉬워. 잘 보면은 이거는 상관없다고 그랬지. 이건 두 번째 거 상관없다고 그랬죠.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2파이에다가 어떻게 2파이에다가 곱하기 6분의 1n 6개마다 반복이 되는 거네. 이거 6n이니까 n이 6마다 반복이 되는 거잖아. 이거 6개마다 반복이 돼. 근데 이거는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2파이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6분의 1 나오려면은 12 파이분의 1 이렇게 된다고. n 이렇게 된다고. 분의 1이 되려면. 그럼 뭐가 돼요? 이거는 유리수가 아니네. 무리수네. 그럼 안 되네 이거는. 안 돼. 이 주기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주기를 구할 수가 없어 이거는. 주기함수가 아닌데 주기를 어떻게 구해? 주기함수가 아니니까. 하나가 주기함수가 아니니까 주기를 구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지금 이 이젠플 내가 넣어놨는 22페이지에 넣어놓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다 뭐냐 하면 다 이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야, 예전에. 작년은 아니고 아마 재작년 거 같은데, 다 문제들이야, 이거. 그럼 요거 2번도 마찬가지야, 이거. 2번에 잘 보면은, xn이 코사인이 2n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3분의 1이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3마다 반복이 되겠네. 3마다. 3분의 n이 3마다 이게 2파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 이것도 뭐 마이너스 j, 마이너스가 들어있지만 어차피 뭐 이것도 3마다 반복이 되는 거야. 3마다. 3마다 반복이 돼. 그러면 피리어드는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3이니까 3이네. 최대 공약수 3이 될 거 아니야. 최소 공배수가 3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이제 에너지 시그널인지 아니면은 뭐 에너지 시그널이면 에너지를 구하고 파워 시그널이면은 에너지 파워를 구해라. 그럼 이거는 주기함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는 아니지. 에너지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하면은 되는데 세 개마다 반복이 되니까 주기함수는 무조건 뭐라고? 주기함수이면은 함수는 파워가 된다고. 파워가 된다. 그럼 파워를 구하라는 말이지. 파워. 그럼 파워를 구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파워가 2번째 2 코사인에 이거 다시 적어봐야 되겠다. 3분의 2파이 n에다가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3분의 2파이 n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세 개마다 반복이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세 개마다 반복이 되니까 제일 쉬운 거 n이 0일 때, 1일 때하고 2일 때 되는데 사실 더 쉬운 거는 뭐냐 하면은 요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게 0을 중심으로 0이 0일 때가 이게 0일 때는 굉장히 쉽잖아.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잡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 요렇게 잡으면 더 쉬워. 물론 뭐 똑같은 건데 사실은 똑같은 거야. 1일 때나 0일 때나 이게 2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는 사실 같은 거야 이게. 같아. 이게 2 넣어나 마이너스 1 넣어나 똑같아. 근데 이게 좀 더 계산하기 쉬우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일단 0일 때 넣어봅시다. 0일 때는 바로 나오니까 0일 때. 그러니까 n이 0일 때. 0일 때. 0일 때 어떻게 되냐. 0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2 더하기 1 이렇게 되네. 3이 되네. 3. 뭐 0일 때는 굉장히 쉽네. 그 다음에 n이 1일 때 계산해봅시다. n이 1일 때. n이 1일 때. 그 다음에 2 코사인 3분의 2파이에다가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뭐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나 사실 요거는 익스포넨셜 j의 3분의 4파이나 같아. 뭐 3분의 2파이나 3분의 4파이나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나 3분의 4파이나 2파이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럼 코사인 3분의 2파이면 120도를 말하는 거거든 이게 120도. 코사인 120도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120도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그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는 1이 되겠네. 1 더하기 그럼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일단 잘 모르겠으면 이걸 쭉 이거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럼 요 그림을 그리면은 3분의 4파이니까 어떻게 요 값이 되겠네. 요 값이 되겠네.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나 3분의 4파이나 그럼 요게 되면은 3분의 2파이니까 요거는 이게 음에서도 이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은 2분의 1이고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뭐 i라든지 뭐 j라든지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두 개 더하면은 그러면 1에서 2분의 1 빼기 2분의 루트 3i 이렇게 되겠네. 그다음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1일 때 n이 뭐 n이 2일 때나 마이너스 1이나 똑같아요 사실은. 그 1 넣으면 어떻게 되나? 2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에다가 플러스 익스포넨셜 j의 3분의 2파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3분의 2파이는 똑같잖아 이거.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나 이거는 2 코사인 3분의 2파이하고 같거든. 이게 이분 펑션이기 때문에 그래. 이분 펑션.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내가 지금 잘못했다. 내가 지금 쏘리. 내가 지금 코사인 2분의 파이니까 여기니까 내가 지금 나도 헷갈렸네. 여기니까 이게 지금 2, 4오면 이거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쏘리.
요 소리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네.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3. 땡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코사인 요거는 똑같이 보면은 요 부분은 어떻게 되냐? 요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익스포넨셜 2분의 3파이는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루트 3j 이렇게 되겠지. 3i라고 해도 되고 i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루트 3i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걸 해놓으면은 xn이 요게 xn이라면 xn이 보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게 0일 때가 아까 3이었고 요쪽에 마이너스일 때가 뭐 0일 때가 3 요렇게 적어도 돼. 3일 때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게 a일 때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루트 3i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이게 마이너스 1쪽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차피 이게 반복되거든. 그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루트 3i 하고 그 다음에 3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 이렇게 적어도 돼.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 그래서 요걸 이제 제곱해 주면 되지. 파워를 계산해 준다. 그럼 복소수에서 파워 계산해 주면 어떻게 하면 돼? 복소수에서 파워를 계산하면은 xn에서 xn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게 주기가 3이잖아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면 3분의 1에다가 3개 계산해 주면 되거든. n이 0부터 2까지 해도 되고 xn의 제곱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3분의 1에다가 이 파워는 3분의 1에다가 n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해줘도 되고 어차피 같은 거니까 요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계산해 주면 되지. 3분의 1에다가 제곱해 주면은 일단 여기서 제곱이니까 얘네 제곱해 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제곱해 주면 얘네 제곱해 주면 뭐가 되는 거야? 복소수에서 a 플러스 jb에 제곱해 주면 이게 절대값 제곱해 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된다고.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4분의 9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 4분의 9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일 때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4분의 9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4분의 12가 되고 얘는 3이 되네. 3. 이것도 3이 되겠네. 그럼 이거 계산해 주면 3분의 1에다가 3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뭐 3으로 나누면 1 더하기 1 더하기 3 5가 되겠네. 파워는 5가 돼. 파워는 5가 된다. 3분의 1로 나누시니까. 하여튼 코멘트 좋아. 아유 코멘트 고마워. 그 코사인 3분의 2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내가 지금 2분의 1로 하다가 이 완전 다 틀릴 뻔했네. 땡큐. 그래서 파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요 내가 좀 뭐 이게 잘 봐봐. 이게 내가 요 문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거든. 이런 문제 굉장히 좋아해. 어떤 거 주기를 줘놓고 요거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고 이거는 1번은 단순한 문제야. 주기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2번은 주기를 일단 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주기 신호가 나오니까 당연히 파워를 구해야 돼. 파워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파워를 구하려면은 이게 내가 이게 주기를 만약에 6자리를 한다 이러면은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주기 신호 xn을 6이 되는 걸 이렇게 해서 이걸 파워를 구해라. 파워를 구한다. 아니면 아까 여기 했듯이 우리가 이거 뭐야 이거 1번에서 했을 때 요 1번에 요걸 가지고 이 주기 신호였잖아. 아까 120개마다 반복되는 주기 신호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나보고 뭐 이걸 xn에 대해서 이 파워를 구해라. 이거 불가능해. 120개를 어떻게 다 구할 거야 이거를. 이거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런 건 내가 낼 수가 없어. 내가 낼 수 있는 거라고는 이렇게 한 3개 정도 3개에서 한 4개 정도 되는 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xn이 계산하는데 이게 뭐 xn의 파워를 구하라. 이게 파워 구하는데 6개 자리 해도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이 계산이 하다가 보면 이게
n분의 이 썸에 뭐 n이 0부터 n-1까지 xn의 이 절대값 제곱이니까 한 n이 한 3이나 한 4 정도. 2는 너무 쉽고 요 정도밖에 내가 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요걸 좀 4는 또 사실 더 쉬워. 4는 왜냐하면 이게 4가 딱딱 직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4가 나면은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냥 쉬워져 이게. 1 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4로 하면 더 쉽다고. 4로 하면 n이 4일 때는 3보다도 더 계산이 더 쉬워.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이거 계산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본인이. 근데 뭐 보니까 이거 내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그런지 뭐 시간 다 됐고 그냥 그럼 요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예를 들어서 요런 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뭐 시간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 xn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 exponential j의 4 뭐 이게 뭐 파이 n이다 아니면 파이 n 4분의 파이 n이랄까 4분의 n이다 뭐 요렇게 되는 거예요. 파이 n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이러면 이거 8개나 되네. 이거 4분의 파이 나오면 안 되는 2분의 2파이 n 이렇게 해야 되겠네. 2파이 n 이렇게 된다. 그럼 요거는 주기가 어떻게 돼? 주기가 되면은 어떻게 돼? exponential j의 2파이 곱하기 어떻게 4분의 1 n 이렇게 되는. 그럼 n이 4일 때가 이게 딱 한 바퀴 2파이가 되는 거잖아. 그 요게 4분의 1일 때 결국 n이 4일 때가 이게 주기가 4가 된다고. 주기가 4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주기가 4니까 여기에 대해서 파워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파워를 구하여라 하면은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걸 구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파워는 4분의 1에다가 썸이 n이 0일 때부터 3까지 xn의 절대값 이렇게 되니까 결국 4분의 1에다가 어떻게 0일 때 넣으면 뭐가 돼? 0일 때 exponential j 0일 때 절대값 그 다음에 exponential j의 2분의 파이일 때 이 절대값 그 다음에 exponential j의 2분의 2파이니까 파이가 되겠네. 파이일 때 절대값 그 다음에 exponential j의 2분의 3파이일 때 절대값 이렇게 하면 된다. 절대값. 근데 절대값이지만 exponential j니까 다 1이지 사실은. 이거는 1의 제곱이고 이거는 j의 제곱이고 j의 절대값이 제곱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j의 절대값 제곱이고 이렇게 되거든. 이거 다 1이 돼가지고 사실은 1이야. 1이 된다. 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내가 뭐 여기서 좀 더 복잡하게 내겠지. 당연히 뭐 코사인하고 같이 이제 연관해서 뭔가 할 텐데 이런 문제 한번 해보고 맞다. 그리고 나보고 질문한 게 있었는데 지난번 까먹을 뻔했다. 지난번에 그 내가 퀴즈 문제 중에서 이게 좀 퀴즈 질문이 있었는데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좀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얘가 이렇게 했었는데 xn은 m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n 플러스 1까지 해서 x m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 시간 퀴즈 질문 중에 이게 이제 ti가 되느냐 리니어는 알겠는데 ti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학생이 물었는데 이거는 ti가 맞아.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지금 그 학생도 좀 잘못 이해를 한 게 요렇게 적어놨더라고. 이걸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m에 대해서 요렇게 돼야 돼. 근데 이걸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이게 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n 플러스 1까지 x에 n 이렇게 적었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이 m이어야 된다고. 이게 아규먼트가 요렇게 돼야 돼.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xn이 되면은 이거는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xm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걸 이제 구현을 한다 하면 이걸 구현한다. 구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n이 들어가서 xn이 일반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바이패스 되는 게 있지. 바이패스 xn이 그대로 바이패스 되는 게 있고 한번 딜레이 시켜서 xn-1만큼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x에 한번 딜레이를 두 번
딜레이를 한 번 시키는 거. 딜레이를 한 번 시키는 거. 이렇게 되고 그럼 x에 n-2가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이제 이게 x에 마이너스 이게 뭐 무한대까지 이제 쭉 계속 가면은 이제 무한대 가면 x에 뭐 n-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이게 뭐 무한대가 되고 요게 이제 사실은 뭐 구현하는 게 불가능한데 뭐 이게 하면은 x에 n 플러스 1이 되고 이제 미래의 값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건 뭐 그 구현하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뭐 뭐냐 코절리티를 만족하지는 않아. 뭐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으니까 x에 n 플러스 x에 n 플러스 1까지 되는 거네. x m이고 x 제로부터 x 제로부터 시작해야 되네 이게. 이게 xn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x 제로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x에 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 뭐 x에 마이너스 뭐한데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x에 1 이렇게 나오고 x에 2 이렇게 나오고 x에 n까지 n 플러스 1까지 x에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쭉 더해져서 이제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n-n0를 넣어봐. n-n0를 x 대신에 n 대신에 요거 대신에 n-n0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xn0 x0 대신에 뭐가 나오겠어? x에 마이너스 n0가 나오겠지. xn-는 x에 n0 마이너스 n0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이거는 마이너스면 x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고 x1은 x에 1 마이너스 n0가 나오고 뭐 이거는 x에 2 마이너스 n0가 나오고 xn-는 x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n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야. 이거 다 더해보면 이거는 그리고 그냥 원래yn에다가 n0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똑같다고. 똑같아. 딜레이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이거 타임 인베리언트 맞아 이거. 그러니까 질문한 게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그때 보니까 질문을 요렇게 해놓으니까 요렇게 하면 안 돼. 이 n이 이렇게 들어가면 n은 여기 들어가야 돼. 요거 말고 질문 몇 개 있었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네. 하여튼 이렇게 하고 숙제는 요 뭐 수업 시간에 풀었던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수업 시간에 풀었던 것들을 하고 그다음 요 정리하는 거 요 뭐 이 급수 정리하는 거 요거 하고 숙제 문제 풀었던 것들하고 요즘 정리해서 퀴즈 다시 풀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급수 정리 급수 뭐 1 마이너스 알파 요 썸에서 이렇게 알파 n승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좀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문제 풀이한 거 다시 해보고 뭐 요 정도로 해서 해보세요. 질문 있나 질문?